혹시 여러분은 매일 아침 몇 개의 알약을 삼키며 하루를 시작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알약들이 정말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고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건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주제입니다. 바로 영양제, 그 작은 캡슐 속에 숨겨진 놀라운 진실에 대해서 말이죠.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사람들의 영양제 복용률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길을 걸어가다 보면 약국마다 진열된 형형색색의 영양제들, 인터넷 쇼핑몰에서 쉽게 주문할 수 있는 건강보조식품들, 그리고 텔레비전 광고에서 연일 방송되는 이것저것 좋다는 영양제 이야기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작은 알약 몇 개로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는 사람의 비율은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권장량을 제대로 먹는 사람은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연이 만들어낸 완벽한 영양소는 외면하면서 공장에서 만들어진 인공 영양소에만 의존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말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응급실에 실려오는 환자들 중에서 영양제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해지려고 먹은 것이 오히려 독이 되어 병원 신세를 지게 되는 분들이 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환자분들을 보면 특히 50대 이후 연령대의 분들은 대부분 서너 가지 이상의 영양제를 드시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먹는 알약만 10개가 넘는다고 하시더군요. 비타민에서 시작해서 오메가, 프로바이오틱스, 루테인, 코큐텐까지. 마치 약국을 통째로 집에 옮겨 놓은 것 같다는 농담까지 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영양제를 드시는 분들이 과연 더 건강해지고 계실까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이것저것 많이 드시다가 부작용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더 자주 만나게 됩니다. 영양제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한번 되돌아보면 언제부터인가 더 많이 먹으면 더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았습니다. 비타민이 좋다고 하니까 권장량의 몇 배씩 드시는 분들, 철분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이런 제품 저런 제품 동시에 드시는 분들, 칼슘이 뼈에 좋다고 하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챙겨 드시는 분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영양소는 많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 몸은 필요한 만큼만 흡수하고 나머지는 배출하거나 때로는 과도한 양이 오히려 독성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시중에 판매되는 영양제들의 함량을 살펴보면 정말 놀라게 됩니다. 어떤 제품들은 하루 권장량의 수십 배, 심지어 100배가 넘는 양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치 더 많이 넣을수록 더 좋은 제품인 것처럼 광고하고 있지만 과연 우리 몸이 그 많은 양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좋다고 하면 너도 나도 따라하는 경향도 있고요. 텔레비전에서 어떤 성분이 좋다고 하면 그 다음 주에는 약국에서 품절 사태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 성분이 내게 필요한지, 내가 복용하고 있는 다른 약물과 문제가 없는지는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영양제를 절대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영양제도 올바르게 사용하면 분명히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무작정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남이 좋다고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도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몸은 정말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수많은 영양소들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으면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의 영양소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다른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철분을 많이 드시면 아연의 흡수가 떨어지고 칼슘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마그네슘의 흡수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 몸속에서는 영양소들 간의 미묘한 균형이 항상 유지되고 있는데
인위적으로 특정 성분만 과도하게 공급하면 이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영양제들이 주의가 필요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영양제를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이런 궁금증들을 해결하기 위해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볼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들려드릴 이야기들은 단순히 무서운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양제를 드시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리고 앞으로 드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소중한 정보들입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영양제들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할 것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여기고 있는 비타민입니다. 비타민이라고 하면 대부분 무해하다고 생각하시죠? 천연 성분이고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니까 많이 먹어도 괜찮을 거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착각 중 하나입니다. 비타민의 역사를 잠깐 돌아보면 애초에 비타민이라는 개념 자체가 결핍으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18세기 영국 해군에서 선원들이 괴혈병으로 고생할 때 감귤류 과일을 먹으면 회복된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비타민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때 정한 권장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최소한 이 정도는 먹어야 당장 죽지 않는다는 기준이었다는 것입니다. 최적의 건강을 위한 양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최소량이었던 거죠. 이런 배경 때문에 일부에서는 권장량보다 훨씬 많이 먹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동물들이 체중 대비 훨씬 많은 양의 비타민을 자체 생산한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권장량의 수십 배, 수백 배씩 먹는 메가도스라는 방법이 인기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동물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비타민과 우리가 알약으로 한꺼번에 삼키는 비타민은 전혀 다르다는 점입니다. 동물의 경우 필요에 따라 조금씩 계속 생산하면서 몸속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용량 영양제를 먹으면 한순간에 혈중 농도가 급격히 올라가게 되죠. 이때 우리 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A나 D 같은 경우에는 몸속에 축적됩니다.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소변으로 쉽게 배출되지도 않고요. 그래서 계속 쌓이다가 어느 순간 독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비타민 A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처음에는 두통이나 메스꺼움 정도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계속 복용하면 간에 손상이 오고 뼈가 약해지며 심한 경우에는 간경화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북극 탐험대가 북극곰간을 먹고 비타민 A 중독으로 사망한 기록도 있을 정도입니다. 비타민 D도 마찬가지입니다. 뼈 건강에 좋다고 해서 고용량으로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중 칼슘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신장에 돌이 생기고 혈관과 심장에 칼슘이 쌓여서 오히려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수용성 비타민이라고 해서 완전히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비타민 C는 물에 녹아서 소변으로 배출되니까 많이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과도하게 섭취하면 신장에 무리가 갑니다. 옥살산이 쌓여서 신장 결석이 생길 수 있고 위장장애나 설사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입니다. 심장병이나 뇌경색으로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이 비타민 E를 함께 먹으면 출혈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코피가 멈추지 않거나 작은 상처에서도 계속 피가 나는 일이 생길 수 있죠. 반대로 비타민 K를 먹으면 혈액 응고 작용이 강해져서 혈액 희석제의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다시 혈전이 생겨서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이 재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일부 비타민이 항암제의 효과를 방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암세포와 싸우는 약물을 비타민이 오히려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비타민도 엄연히 약물로 취급해야 합니다.
몸에 좋다고 무작정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용량을 지켜서 복용해야 하는 것이죠. 특히 여러 가지 약을 함께 드시는 경우라면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신 후에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다이어트나 항산화 효과 때문에 인기가 높아진 녹차 추출물입니다. 녹차 자체는 분명히 좋은 음료입니다. 하루에 서너 잔 정도 마시면 건강에 도움이 되죠. 문제는 이것을 고농축 형태의 캡슐이나 분말로 섭취할 때입니다. 녹차의 주요 성분인 카테킨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적당량을 섭취하면 혈압과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체중 관리에도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고농축 상태로 섭취하면 간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국립보건원에서는 녹차 추출물을 간독성 위험이 높은 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녹차 추출물 때문에 간 손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간 사례들이 계속 보고되고 있고 일부는 간 이식까지 받아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녹차 추출물 제품들을 보면 한 캡슐에 녹차 50잔에서 100잔에 해당하는 카테킨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제품을 매일 복용한다면 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부하가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공복에 복용하면 더욱 위험합니다. 음식 없이 고농축 성분이 바로 흡수되면서 간에 직접적인 충격을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철분 흡수를 방해하기도 하므로 빈혈이 있으신 분들이나 철분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영양제의 숨겨진 위험성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혹시 영양제를 아예 먹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신 것은 아니시겠죠?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영양제도 올바르게 사용하면 분명히 도움이 되는 좋은 도구입니다. 다만 현명하게 안전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영양제를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원칙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몸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혈액 검사를 통해서 실제로 어떤 영양소가 부족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추측이나 남의 말만 듣고 섣불리 시작하지 마시고 객관적인 수치를 바탕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하지도 않은 영양소를 억지로 더 채우려고 하면 오히려 균형이 깨질 수 있거든요. 다음으로는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미 복용하고 계시는 약이 있다면 더욱 중요합니다. 혈압약, 당뇨약, 심장약 등과 영양제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나 약사와 충분히 상의한 후에 안전한 제품과 적절한 용량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권장량을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좋다고 해서 많이 먹으면 더 빨리 좋아질 거라는 생각은 정말 위험합니다.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닙니다. 필요 이상으로 많은 양을 한꺼번에 넣어도 처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제조사에서 정한 권장량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음식으로 먼저 해결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연이 만들어낸 영양소와 공장에서 합성한 영양소는 우리 몸에서 작용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 견과류, 생선, 고기 등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드시면 대부분의 영양소는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영양제는 말 그대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역할일 뿐입니다. 복용 방법도 중요합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먹는 것보다는 나누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몸이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양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또한 공복보다는 식후에 드시는 것이 흡수도 잘 되고 위장 장애도 줄일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검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영양제를 장기간 복용하고 계신다면 반년이나 1년에 한 번씩은 혈액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혈중 농도가 너무 높아지지 않았는지, 간이나 신장에 무리가 가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러 가지 영양제를 동시에 드실 때는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서로 흡수를 방해하거나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철분제와 칼슘제는 함께 먹으면 서로 흡수가 떨어지고 지용성 비타민들은 과다 섭취하면 축적되어 독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양제에만 의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이 바탕이 되어야 영양제도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금연과 금주.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어떤 비싼 영양제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하고 균형 잡힌 생활 속에서 천천히 쌓여가는 것입니다. 영양제는 그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는 조연 역할일 뿐 주인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선택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남이 좋다고 하는 것을 무작정 따라 하기보다는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이런 유익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들을 나누어 주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주변에 영양제를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내용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관심 하나가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